해방촌은 굉장히 지극히 평범한 동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어떤 마을이든 더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경험을 얼마나 많이 이제 나랑 연결시키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마을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고 어떻게 다가올 수 있는지는 각각 다 다를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방촌 마을기록단입니다. 저는 도시 연구를 하고 있는 심수림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동네 흔한 건축가 나무허길수라고 합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는 김소은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마을을 연구하고 있는 이규원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2016년에 만들어졌을 때 해방촌 마을 기록을 함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같이 모으게 됐는데요. 이 마을에 살고 계셨던 주민분들도 계시고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해방촌을 이제 자기 마을처럼 드나들면서 이 마을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 그리고 마을 기록이라는 이 행위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분들이 같이 있으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 지역 외에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핵심적으로 같이 활동하셨던 기획단 안에 분들은 사실은 각자 이제 자기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예를 들면 영상이라던가 어떤 디자인이라던가 건축이라던가 인문사회 연구 쪽이라던가 그런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자기의 어떤 업력 외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여해서 마을 기록이라는 공동의 어떤 작업들을 같이 해보고자 오셨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생겼을 때 25분의 이제 이 활동을 같이 하려고 하는 수집단 분들이 계셨고, 이 수집단을 포함해서 이 기록단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기획단이 13분 정도 계셨어요. 4년이 지난 지금 같이 이 기록단을 꾸려나가는 분들은 10분 정도 되시고요. 대부분은 이제 마을 주민분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방촌은 용산구 용산동 이가를 일컫는 이제 용어인데요. 저희가 현재 시점에서 해방촌의 변화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해방촌 오거리에서부터 해방촌 성당까지 이어지는 생활가로의 부분인데요. 이 생활가로가 사람들이 밀접하게 이제 관계를 맺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상점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마을의 변화가 가장 크게 보여지는 곳, 그리고 뭐 상권들의 변화, 상점들의 변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게 되고 이런 것들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사실 생활가로라고 할 수 있어서, 이 생활가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현재의 어떤 미세한 변화들을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마을을 기록하는 경험을 통해서 지역의 아이들이나 주민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런 기록 키트를 만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놀이 도구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이게 쉽고 재밌고 누구나 이 과정 자체를 즐겼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저희는 키트 놀이 도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소리수집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마을에서 들리는 소리들, 마을버스, 길, 시장 이런 곳곳을 다니면서 소리를 녹음을 했고, 그것을 지도에 이렇게 QR코드 형태로 담아서 사람들이 QR코드를 이렇게 찍었을 때 그 장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소리라는 것이 장면이 보이지 않지만 되게 신기한 게 굉장히 그 장면이 생생하게 표현이 되거든요. 굉장히 좋은 기록 도구였던 것 같아요. 저 이거 좋은데? 그리고 틈새 식물 도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담이나 바닥에 바위 틈새 이런 데 자라난 그 식물들이 무엇인지 이름을 찾고 그 식물들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런 식물들도 누가 심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이 시아노타입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식물들을 남기는 그런 방법을 진행을 했던 것이었고요. 이렇게 틈새 식물 같은 것들을 관찰하게 되면 익숙한 것을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를 줄 수 있는 방법론인 것 같아요. 이때는 히로카와 다케시라는 일본인이었었는데 해방촌에 오래 거주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을을 기록하고 싶다고 했을 때 다케시는 사실 목파나 작가거든요. 근데 목파나를 같이 아이들과 하기에는 위험한 요소들도 많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뭔가를 파서 만들어내는 것 대신에 기존에 있는 질감들을 굉장히 쉽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탁본을 제시했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재밌었고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친구들하고도 어린이들도 사실은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장소 기록법이었었어요. 재밌는 게 사람마다 다른 기업에 끄집어내는 게 또 되게 재밌었거든요. 네. 그 기록가 분 중에 정화조각 뚜껑 하신 분 계시죠? 여기 오시면 정말 오랫동안 뚜껑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찾는 주시죠.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것들은 우리는 해방촌에서 진행을 했던 것들이지만 사실 다른 마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모은 거였어요. 그래서 다른 마을에 계신 분들도 이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미난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른 키트는 이제 간판 수집이 있는데요. 이 간판 수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적으로 해방촌 우거리에서 해방촌이 저기 교회에 있는 데까지 생활가로가 저희한테 이제 중요한 기록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런 이 간판들을 이미지들을 수집해보는 작업을 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하게 된 작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모은 결과물들을 어떻게 저희가 정리를 하냐면 지금 이 해방촌이 뭐 젠트리피케이션 같은 아주 빠른 이제 변화들을 겪고 있는 공간이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가게들이 우리 곁에 있었고 또 사라져갖고 새로 생기고 있는지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활동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가 저희 간판 수집으로 담았던 그 마을의 중심 생활가로인데요. 예,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사하고 문 닫고 또 새로운 공간들이 계속 생기고 이런 곳입니다. 해방촌에 사실 가장 큰 변화를 가장 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생활가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할 때 이 주민이라는 게 이를테면은 딱 거기에서 거주지를 가지고 있고 집이 있고 살고 있는 사람만 그 마을 기록을 할 자격이 있냐 하면은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해방촌 마을 기록단의 시작 자체가 해방촌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해방촌이라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다 합류해서 저희가 일단 시작된 거기 때문에 단순히 거주자적인 의미에서의 주민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이게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 인정하는 사람들의 참여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일 때 이 마을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이 마을에서 기대하는 것, 이 마을 사람들과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든 내부적인 요인이든 마을이 빠르게 변화하는 걸 보면서 어쨌거나 이 순간순간들을 기록하고 이 원인들은 어디서 왔고 이런 궁금증이 생기면서 마을 기록이 개인적인 마을 기록이 생기면서 이걸 같이 하고 싶은 마을 기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히 어떤 마을의 외관은 동일할지 몰라도 내부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었는데 지금 결혼해서 이제 아이들 여기서 키우면서는 사실 이 동네가 그 전과는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가족들이 살기에 혹은 또 어린이들이 살기에는 참 부족한 점이 많은 동네구나. 그럼 여기서 또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다른 가치들은 어떤 게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제가 원래 이제 인류학을 전공했고 사실 한 10여 년 정도 이제 마을이나 이제 지역 연구를 주로 이제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제 뭐 처음에는 해방촌이라는 지역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접근을 하게 됐다기보다는 저는 마을 기록이라는 어떤 행위 혹은 활동 자체에 좀 더 관심이 있어서 결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건축이 전공이었고 도시 쪽에서도 잠깐 일을 하고 건축 쪽에서도 잠깐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마을이나 이런 도시 환경에 대해서 원래 관심이 깊었고 그리고 이 작업실이 해방촌 인근으로 오게 되면서 더 이렇게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마을 기록단에서 이제 마을 기록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일종의 그런 어떤 국가 중심적인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좀 더 아래로부터의 역사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이 각각의 마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혹은 문화, 역사 이제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게
저희는 마을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약간 일종의 집단 기억 같은 거. 근데 보통 보면 통시적인 역사평 같은 거는 처음 시작과 끝에 그 현상의 변화만 보통 기록을 하잖아요, 단편적으로. 근데 이제 주민들이 기록을 하면은 이게 집단 기억에 대한 과정이 고스란히 남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이펙트가 크다고 볼 수 있고, 기존의 역사 기록이라든가 기록 행위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 또 다른 하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에요. 주민이 단순히 기록 문화를 같이 공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서 관계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관계 형성이 그 주민들 자체 내에서 서로 몰랐던 사람들이지만 같이 만나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기록 문화가 가지고 있는 힘은 굉장히 큰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오래된 물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실 지금 남아 있는 건 108계단의 일부 계단이 남아 있습니다. 예, 원형은 계단을 공사한 중에 잠깐 뜯어놨다 다시 올려놓은 거니까 그 돌 자체는 예, 기존 게 맞긴 하고요. 원래는 이제 경성 호국 신사라고 이제 일본 전사자들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사가 1930년대 이때 이제 일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거기에 이제 조선인들의 이제 신사 참배 이런 것들을 강요했던 곳이었는데, 이제 해방 후에는 이제 그 호국 신사는 철거돼서 없어지고 그거 올라가는 그 계단만 남아있다가 이제 그게 승강기로 대체되는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단만 이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순천군민회 같은 경우는 일종의 초기의 정착민들의 생활상이 좀 남아있는 그나마 네,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초기 정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녹근으로 그냥 땅의 경계를 받고 각자 그냥 지어지는 합벽으로 지어지는 굉장히 채소 주거에 가까운 그런 건물들이었고요. 그게 이제 60년대 중반에 이제 불화를 받으면서 개인 사유화됐던 부분인데, 90년대 중반쯤에 여기가 이제 다세대 대가구가 밀집되는 그 정비 사업에 구역 안에 들어갔긴 했었는데, 다행히 협의가 좀 안 돼서 원형이 남아 있는 것이 3-4군데 있고요. 그 외에는 지금 이제 다 그 모습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보성요즘보다 중요한 꼭지인 거죠. 이제 종교, 선천군민회가 단순히 뭐 지역에서 넘어오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종교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넘어오시면서 네, 그 기반에 보성여고라는 별도의 학교도 만들어진 부분도 거기에 이유가 있고요. 여기는 해방촌의 신흥시장이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1967년에서 68년 사이에 여기 기존에 이제 상업을 하고 계시던 이제 상인분들이 직접 만드신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한 동, 2동, 3동, 4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건물들이 다 합벽 건물로 되어 있어요. 시장 안에 저렇게 이제 뭐 미신 가게라던가 이제 오수선집, 뭐 야채 가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거의 대부분 예술가들의 공방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카페들, 술집들이 이제 많이 들어온 상태예요. 저희가 4년 전에 활동할 때 여기 이제 내평학교라고 불리는 마을 공간을 아지트로 이제 전시도 하고 자료 같은 것들도 모아서 같이 주민들이랑 소통했던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촌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근거지를 이 신흥시장에 두고 있다 보니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관계를 맺고 우리가 어떤 젊은 사람들인지,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왜 어르신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지 이런 것들을 옆에서 쭉 봐주시면서 어떤 신뢰관계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이들하고 이제 이 마을을 다닐 때에 어떤 이 4-5년의 기록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인연들을 어쨌거나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인사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는 대상이 생긴다는 거, 그런 게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실제 기록 작업으로 이어졌던 거는 어떤 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한 쪽지를 주셨었어요. 늙은이들 말고 젊은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서 내가 이걸 써왔어. 오래전부터 써놨던 건데 내가 지금 가져왔다고 하시면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한철 쭉 듣다가 이분의 인간사를 꼭 이 지역에서 다른 분들이랑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분을 이제 사람책을 만들게
만들게 됐고요. 또 다행히 또 두 자매 분이셔서 이 마을에 두 분 다 살고 계셨고, 그래서 두 분의 이야기를 고스란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인위적으로 저희가 뭐 결과를 생각을 하고 했다라기보다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졌던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한계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가능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역 아이들한테 지역을 보는, 자기가 사는 곳에 대한 주변을 보는 눈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 눈은 감시자의 눈일 수도 있고 기록할 수 있는 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그 눈을 가지고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요. 특히 도시에 정주하는 도시의 주민들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해방촌은 한 4, 5년 만에 엄청난 변화를 가지게 됐거든요. 이 변화가 과연 내 일상에 어떻게 다가오는 거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정주 기간이 짧으니까 주민이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그냥 당연시하게 익숙해져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 기성세대에서는 이제 끝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그런 눈을 꼭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에서 이런 기록 활동이 또는 기록하는 행위 하나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건축하고 있는 사람이 건축의 눈으로 항상 사는 공간, 뭐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것과 영상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 또 디자인하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익숙한 툴로 늘 이제 장소를 바라보는 거잖아요. 서로의 툴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고, 내 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 주민들과 이야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의 접점 기술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좀 대안적인 고민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과정에서 여전히 해방촌 마을기록단은 자기 업력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또 분리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 활동을 이렇게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이유인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진 이 경험들을 좀 많이 나누고 싶고, 또 어린 친구들이랑도 많이 소통하고 싶고 하는 이유로 해방촌 마을기록단에서 해방촌이라는 이름을 빼고 이제 마을기록단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도구로 마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계획입니다. 항상 떠나고 싶은 곳, 혹은 항상 머물고 싶은 곳인 것 같은데요. 늘 떠나고 싶죠. 그러니까 좀 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자본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곳, 한정된 자본과 에너지로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서울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이 또 서울이란 도시의 매력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해방촌 마을 기록단의 어린이 기록교실입니다. 저희가 찾아온 곳은 신흥시장인데요. 어떤 곳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일성상인데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디서 왔어요? 해방촌 마을 기록단 어린이 기록교실. 가게 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한 60년 돼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이북이야. 평안도. 평안북도 선천. 몇 살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 18? 자, 이제 해방촌을 여행을 떠나볼까요?